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, 특히 기업 보안하고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그 칼럼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디지털 시대에는 뭐랄까? 단순히 성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. 이런 얘기 많잖아요. 그렇죠. 침입은 어쩌면 필연적인데 그럼 어떻게 안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거냐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이버 보건력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자료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일종의 비즈니스 환경처럼 보고 있어요. 아, 환경으로요? 네. 그래서 공격이 딱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또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단순 방어를 넘어선 거네요, 확실히. 그렇죠. 생존과 성장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. 자료에서 그 준비의 역설이라는 개념,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? 아, 네. 줄리엣 카이엠 교수 이야기죠. 네,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대비가 너무 완벽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, 돈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. 그럴 수 있죠. 심리적으로. 듣고 보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잘 대비해서 아무 일 없으면 괜히 했나?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. 그 투사가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거든요. 아,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힌더슨 연구소 분석이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데요. 네네. 보건력이 높은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충격도 덜 받고 회복 속도도 월등히 빨랐다고 해요. 월등이요? 네, 무려 1,800개 미국 상장기업 분석 결과니까요. 꽤 신뢰할 만하죠. 이게 그냥 좀 더 맞다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격차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와,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. 그럼 그 보건력이라는 거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? 자료 보니까 7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하던데요. 또 상당히 체계적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원칙들이 이제 사고 전 예상 단계, 그리고 침해 직후의 완충 단계, 또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적응 단계,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조성 단계, 이 4단계에 걸쳐서 적용됩니다. 4단계. 그럼 우선 예상 단계의 신중성 원칙부터 볼까요? 이건 알려진 위협뿐 아니라 아예 모르는 공격까지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예측 불가능성을 일단 인정하는 게 그 시작인 거죠. 그 다음 이제 완충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시스템 이중화 같은 중복성, 아, 이중화. 네. 그리고 어떤 단일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성, 다양성. 그리고 피해 입은 시스템을 딱 격리하고 그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모듈성.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. 모듈성. 마치 그 레고 블록처럼 문제 생긴 부분만 딱 떼서 교체하는 그런 느낌인가요? 네,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. 그렇게 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. 이게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이나 네트워크 분할 같은 그런 현대 보안 전략하고도 딱 연결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7가지 원칙으로 나누니까 복잡한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특히 방금 말씀하신 완충 단계의 3가지 원칙이 인상 깊네요. 네, 그럼 다음 적응 단계는 적응성과 내재성이군요. 이건 계속 변화하는 위협에 맞춰서 우리도 진화하고 또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아예 심어넣는 것. 이게 회복 속도를 좌우하겠네요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환경 조성 단계는 재구상이에요. 재구상? 네, 사고가 나면 그걸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하고 투자하는 거죠.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입니다.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. 위기를 발판으로? 네, 그런데 이런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보건력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뭔가요? 바로 위기 시에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문제죠. 아, 그래서 그 자료 필자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그렇게 강조했군요.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. 이 지적이네요. 맞습니다. 최근에 그 SK텔레콤 사례도 있었잖아요.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그 기업 신뢰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렇죠. 정말 중요합니다. 특히 그 자료에서 지적한 거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괜찮다, 다 해결됐다 이렇게 확언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조언이 정말 와닿았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위기 상황일수록 투명하게 정도를 공개하되 평가는 신중해야 하죠. 결국 기술적인 대비랑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하고 시혜적절한 소통,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보건력이 완성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
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이고 또 이 불확실한 디지털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사이버 보건력의 개념부터 그 전략적 프레임워크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. 준비의 역설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고요. 예측 불가능한 위협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중요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, 공격을 막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공격 이후를 대비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기회로 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. 뭐 제로 트러스트나 AI 보안 같은 그런 개별 기술들을 다 아우르는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.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의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보건력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좀 재구상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다음에 혹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될 것인가? 아니면 그냥 부서지기 쉬운 유리잔이 될 것인가?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비로 이어지는 그런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